지금 의원님 지금 사람들이 많은 이제 현업 관계자들이 네. 걱정하는 게 이제 다음 타깃은 MBC다. 그러니까 MBC가 8월에 사장 교체되고 나면 거기도 박민의 KBS처럼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합니다. 실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꼭 가능성이라고 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막기 위해서 최대한 지혜를 짜내겠죠. 저희의 180석 이상으로. 네. 그리고 사실상 192석으로. 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어요. 방송 장악을 막자는데 네. 뭐 진보당이 반대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이끌어내서 저희도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는 사실 그 선거 끝나고 지금까지 똑같이 당선 인사 다니고 네. 선거 끝나고 이긴 순간부터 어깨가 짓눌려 와서 제가 아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이상으로 고민하고 있다. 예, 길을 찾아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홍일 위원장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22대 국회 네. 당선자들이 대체로 동의하나요? 일단 22대 국회 당선자들 중에 초선 의원들은 제가 만나볼 수가 없고요. 네. 그러나 중요한 건 차기 원내대표 될 사람. 네.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도부. 예, 지도부. 그래서 제가 일머리가 있다는 건 혼자서 쿵적쿵적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서 핵심 길목들을 잡아서 네. 컨센서스를 만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 저는 당선된 그날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지난번에 사실은 그 방송법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재발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방송법? 예. 예, 그거는 저희도 이미 준비하고 있고 예. 더 촘촘하게. 예. 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좀 더 보강이 됐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장악금지법은 네.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방문진법, 네. EBS법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 방송장악금지법이라고 네, 예, 한 거예요. 예, 근데 예. 그거 외에 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고쳐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좀 더 고민하고 있는 게 예. 제가 이것도 이견이 있을까봐 여러 개를 수합 분석까지 해가면서 고민해 봤는데 예, 예. 방통위원장 국회 임명 동의제까지 아. 포함한 방통위원장 국회 임명 동의제. 네, 임명 예. 동의제. 왜냐하면 보니까 민주정부의 방통위원장들은 절차 다 지키면서 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상관이 없어요. 이 중립적인 인사가 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경험이. 네. 예, 근데 이게 보수 정부 들어서면 방통위원장들이 법이고 뭐고 마구 무시하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회 임명 동의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관련해서 중요 직책은 하나도 임명 안 했어요. 방통위원으로 저를 7개월 그러니까 야당 인사들. 예, 야당 인사들을 예. 예, 임명을 안 했는데 예.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최소한의 2개월이면 예. 검증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2개월 이내에 방통위원 임명하게 하는 거. 예, 요것도 넣어야 될 거예요. 방심위원들 아직도 임명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시민사회나 기자들한테 아니 국회 추천목, 안 했습니다. 야당 추천목. 아무도 안 했습니다. 이 방송 쪽 얘기하는 거 야당 추천목. 와.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최민희가 강성이라 안 한다 이런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 편드는 사람을 야당이 추천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거라도 일관성이 있으면 최민희가 너무 강성이고 들어와서 정말 방송장악 못할 것 같아서 안 해. 그렇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된 국회의장 황모 씨 네. 임명 안 해서 스스로 사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달이. 그것도 그 왜 김진표 의장께서 그분을 했겠어요. 저를 반문고사해서 네. 그 보수 언론 출신이잖아요. 그분 했는데도 야당 추천 국회의장이라고 임명 안 했어요. 국회의장 몫이라고. 아, 근데 그다음에 또 심각한- 민주당이 추천한 예. 최모 교수 있습니다. 거기 임명 안 했어요. 아직도.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네. 짜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농담이 아니라 대통령을 고발할 수 있는 국회의장 뽑겠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지난번에 아, 그랬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방심위원 보궐은 예. 30일 이내에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법에.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이거 김진표 의장이 고발은커녕 말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예. 이런 거는 없어야 되겠죠. 대통령을 고발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
뽑혀야 된다. 네, 이거네.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 국회 권위를 정말 이렇게 깡그리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좋다고요. 저는 강경파, 늘 저를 언론이 친노 강경파, 친문 강경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번에는 저 경선 기간에 언론들이 제 상대 경선한 사람이 찐명이라고 그러다 보니 제가 친명 강경파 얘기는 아직 안 듣고 있습니다. 제가 비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언론에 의해서. 그런데 늘 친명이시잖아요. 저는 친민주당이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제가 규정을 했고 네. 이분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사회경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미는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경선 기간에 언론이 개입을 했더라고. 그래갖고 하여튼 제가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제가 강경하니까 안 했다. 예. 그래 그거 내가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강경한. 황모 씨는 뭐며 최모 교수는 뭡니까? 안 강경한 분들도 같이 안 했다. 임명을 안 했다. 예,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과방위원 한 분은 저한테 사과해야 될 거예요. 누굽니까? 갑자기 사과해야 될 사람 비밀입니다.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거는 원칙이 없네요. 정말 원칙이 아니 똑같이 임명을 해야지. 여당 네. 추천은 다 임명을 해서 바로바로 임명장을 주고 야당에서 추천, 국회에서 추천한 건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김진표 의장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세게 물론 이제 기자회견하고 뭐 항의 방문하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거다. 제가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박광원 대표 시절에도 예. 이동관 탄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한쪽에선 계속 뭐 김모 전 의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빠지면 좀 연성으로 구성해서 방통위원회를 구성해 주자는 입장이 내부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동관 탄핵 시킨다니까 몇 시간 전에 그만둔 거잖아요. 네.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방문진이 그때 깨졌겠죠. 예, 그런데 그런 입장을 견지했던 분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다 레코딩 네. 기억하고 있고 저는 까먹지 않습니다. 김현 의원도 까먹지 않습니다. 까먹지 않는 사람 많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당 내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일부도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다음 사람 들이민 분들 그거 자리 하나 저보고 차관직 자리에 연연한다고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자리 연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하지 말자. 저는 제가 다 증명했다고 생각해요. 저의 방송 독립성이나 방송 네. 자유를 지키는 진정성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원칙대로 합니다. 원칙 안 지키는 분들과는 협상 없습니다. 타협은 없다. 예, 타협 협상 다 안 합니다. 네. 예. YTN 좀 여쭤볼게요. 네, 네. YTN 국정조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방통위가 그냥 앞서 말씀하신 대로 두 명이서 그냥 방망이를 두드린 경우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효 가능성도 있는 네.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정조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YTN만 놓고 국정조사를 할지 예. 아니면 방송장악 전반을 국정조사를 할지 요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대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 내부 분위기가 없어요. 민주당 안에 없어요? 아니 분위기가 없죠. 왜 없냐면 지금 네. 만나질 못하고 있어요. 당선자들끼리. 예, 그런데 제가 경계하는 것은 네. 이제 과거에 과방위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국회를 하다 보면 타협도 하고 협치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방송 쪽에 타협이나 협치가 가능한가요? 제가 안 된다는 걸 증명한 제 산 증인 아닌가요? 제가 7개월 7일 동안 임명 안 될 때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 알아요. 저를 빼고 다른 사람 넣고 싶은 분도 있었고 그 순간 민주당은 민한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자리에 와서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막판에도 우리 최고위 사전 조정회의 때 한 분이 이제 방통위원을 우리가 추천하자. 절차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아니 그러니까 저 그만두고 나서 제가 네, 국민소통위원장으로 복귀되고 나서 예. 근데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방통위원회가 무력화됐다. 민주당이 추천 안 해서 그렇다.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논리가. 그게 왜 민주당이 아니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기 힘든 건데 최고위원회 때 손 들고 네. 대표님 저 할 말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하기 힘든 거예요. 한 그래요? 30명이 있는데 네. 최고위원들 다 앉아 있는데 그거 하시려면 딱 하나가 전제돼야 된다. 방심위원 우리가 추천한 최모 교수 임명하게 해라. 네.
그렇죠. 그래 방송통신심의위원 국회의장 추천목 임명하고 나서 절차 밟아라. 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추천하면 예를 들면 그 예입니다. 예. 이분을 너무 띄워주는 거긴 한데 이진숙 기자, 예. 그다음에 뭐 김모 전 의원 또 네. 비슷한 색깔의 3명 하면 예. 제 100% 장담컨대 이진숙만 임명한다. 야당은 안 하고. 안 하고. 혹시 그게 관행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쪽의 관행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이 뻔뻔한 걸 뻔뻔하다고 말 못하고 협조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더 문제죠. 민주당 의원들이. 예. 민주당 진짜 그렇게 하면 이제 설 자리 없습니다. 아, 이게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누군가를 넣으려고 하는 거 이거 진짜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할 사람 넣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적어도 방통위원장 국회 임명 동의제를 하면 예. 예를 들면 이동관이 되겠습니까? 김홍일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저쪽에서도 그런 카드 못 넣어요. 예, 그래서 이번엔 진짜 깊이 고민들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정치 길고 오래 해서 국회의장도 하고 뭐도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예. 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예. 지금 저에게 맡겨진 역사적인 역할을 제가 잘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네가 우리 대리인으로 한 번 더 해. 이거 아니면 안 합니다. 네. 예. 지금 오늘 작심하시고 민주당에 네, 대한 저 작심하고 왔습니다. 예, 경고를 하시고 네, 계신 네, 거예요. 그리고 일 똑바로 하자. 네, 우리 일 잘못하면 똑바로 하자. 우리 버려진다. 민한당 된다. 잘못하면. 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180석 얻었을 때 사실 제대로 못했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내부에서 싸우고 이러다가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너네 똘똘 뭉쳐. 그렇죠. 엄경영 씨 마지막까지 국힘 처음에 국힘이 180석 이상 한다. 마지막에도 국힘 과반이다 했던 거 반성하십시오. 틀렸잖아요. 아니 제 말은 앞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이거 틀렸잖아요. 반성할 거 하셔야죠. 근데 지금 그리고 초선 의원님들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야권에 192석을 몰아준 민심 네.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목숨 걸고 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우리가 잘한 거 없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이 100% 잘해서 펴준 건 아니지만 이재명이 사법적으로 죽을 뻔하고 단식하고 지팡이 짚고 가서 체포동의안 가결된 이후에 살아서 돌아오면서 그 90도 인사하는 장면. 네. 네, 그 장면. 그리고 칼침 맞아서 죽을 뻔하는 장면. 네. 그리고서 좌절하지 않고 나와서 또 저렇게 일하는 거. 네. 이 모습 보고 아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똘똘 뭉쳐봐 이거지. 네. 이재명이 없었다면 저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예, 네. 그래서 되게 총선 끝나고 나면 자기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느꼈어요. 네. 이건 시민들의 각성. 너는 시민의 대리인으로 싸울 것 같아서 뽑아준 거야. 친명이면서 열심히 싸운 사람은 다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선거는 100%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던 거예요. 100%가 아니라 예. 예, 윤석열 정부 심판은 바탕에 깔려 있고 예.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네. 이재명 대표가 없이 네. 그냥 좋은 게 좋은 공천을 했다고 칩시다. 못 이겼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의 정서를 네. 민주당 공천에서 받아 안은 이재명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민주당이. 네. 이 점을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